remember back in the day, Mama used to bring out the tree. 너 이 영화 안 볼 거지? 볼 거야. 볼 거야? 안 볼 건데? 안 볼 거야? 볼 거라니까? 네, 이렇게 볼까 말까 문제로다. 이토록 아름다운 봄날, 실연을 당했다면 봄날은 간다처럼 사랑은 다 그런 거지 하는 체년 무비를 봐야 할지, 잘 가. 스텝업처럼 아무 생각 없이 신나는 훅무비를 봐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는 고민들 다 해결해 드립니다. 이건 약간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이야. 케바케, 사바사. 사바사 그런 느낌인데 이열치열처럼 오히려 감정의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봄날은 간다 더 어울릴 것 같고요. 아예 나는 생각조차 하기 싫다, 딴 생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텝업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추가로 한 개만 더 제안을 드린다면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잖아요. 네, 그쵸.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아름다운 봄날,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설렘 가득한 영화 4월 이야기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스텝업과 4월 이야기는 프라임 무비팩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가입자분들 참고해서 즐겨보시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입하셔서 실속 있게 감상해보세요. 네, 먼저 라방 찾아주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승국 오늘도 잘생겼다는 얘기가 갑자기 눈에 띄네요. 오, 이런 댓글 읽었어요. 놓치지 않는 거. 눈에 띄어서 읽었어요. 오, 정말 시력 있었어요. 좋은 거 보소. 진짜 있었어요. 네, 바로 이분들과 함께 꾸며볼 무비 결정장애 해결쇼, 이 영화 보니 많이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올레TV 신작들 내려와요. 이번 주 보니 많이 첫 번째 영화, 비행기 사고로 북극에 조난된 한 남자가 길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극한의 생존기, 아틱.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도 한 장을 든 채 임시 기지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영화죠. 극한 상황 속의 인간의 존엄성과 휴머니즘을 심도 있게 그려내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영화의 감독님은 데뷔작인 아틱을 통해서 2018년 칸 영화제에 당당히 입성하고 어머나. 그리고 상영이 끝나고 10분간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연출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영화는 아이슬란드 100% 로케이션 촬영을 하면서 북극 버전의 그래비티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아이슬란드가 가진 독특한 지형적 특징을 이용하면서 경이로운 대자연의 감동 관객들에게 선사하고요. 살아남기에는 잔혹한 환경을 제공하는 북극과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아서 명장면들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뿐 아니라 강인한 연기와 중년의 섹시함으로 북극을 녹인 매즈 미켈슨 배우 빼놓을 수가 없죠. 기존의 작품에서 보여줬던 악역 이미지들과는 아주 180도 다른 역할을 맡아서 일찌감치 눈길을 끌었죠.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변화하는 감정선을 섬세하게 잡아내고 옷자락에서 손끝까지 연기하면서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아주 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보니! 거침없는 마이웨이를 통해 세상을 뒤흔든 아이콘이 된 한 여성의 드라마틱한 실화, 콜레트. 베스트셀러 작가, 유행을 선도한 트렌드세터, 성공한 브랜드 사업가, 무대 위 배우까지.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몇 명일까요? 네 2명? 3명? 4명! 4개. 하지만 정답이 아니죠. 바로 프랑스에서 예술가로서 그 성취를 인정받은 첫 번째 여성이자 수많은 재능 있는 여성들의 롤모델이 된 콜레트. 이 한 명에게부터 수식어예요. 또 한 명의 멋진 여성 인물을 알게 돼서 좋다는 이런 많은 후기처럼 19세기 말에 당당히 남편의 그늘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콜레트의 모습이라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이렇게 말만 들어도 멋진 뿜뿜하는 콜레트. 시대극의 장인으로 불리는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가 맡아서 관객들을 더욱 설레게 했는데요. 키이라 나이틀리 본인도 배우로서 콜레트와 같은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행운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제작진 캐스팅 영순위는 기본이고요. 관객과 평단을 모두 만족시킨 그녀의 변신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극의 장인, 최고로 불리는 배우만큼 제작진 역시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꾸려졌는데요. 킬리와 달린, 캐롤 등으로 작품성 그리고 대중성을 두루 갖춘 영화를 만드는 킬러 필름스의 작품이고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분장상을 수상한 분장감독,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곡가 등이 힘을 다 같이 보탰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벽해 보이는 이 작품. 보니. 아들을 죽음으로 이끈 마약 집단을 처단하기 위해 나선 리벤지 추격 액션, 콜드 체이싱. 이번엔 아들을 잃고 분노한 아버지가 되어서 복수에 나선 리암 니슨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부성의 액션, 복수 액션 아니야? 하고서 뻔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 보시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얀 설원을 배경으로 핏빛 복수에 나선 그의 원샷, 원킬 액션에 손에 막을 땀이 지게 돼요. 그러다가도 어디선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을 떠올리게 하는 위트로 웃음을 자아내는 묘한 매력 있는 영화입니다. 네, 리암 니슨의 통쾌한 액션에 세련된 위트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연출까지 더해졌는데요.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남다른 연출 의도를 밝힌 감독의 고뇌가 더해지면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개념 언리미티드 리벤지 액션 영화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묘사인데요? 거기에 이 영화 싱크로율 100%를 드러낸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죠. 리암 니슨의 실제 아들이자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리처드슨이 극중 아들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실제 가족의 결합으로 탄생된 리얼한 연기로 관객들의 몰입도를 고조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화는 뭐니? 묻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더 없는 인생 80줄! 한글과 사랑에 빠진 7 할머니들의 이야기, 7곡 가신 아들. 7곡의 시스타로 불리는 할머니 7분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1930년대 가난과 여자라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할머니들이 뒤늦게 한글을 배우면서 발견한 일상의 소소함을 담았는데요. 할머니들이 서툰 한글로 써낸 시가 이렇게 스크린에 새겨질 때마다 따뜻한 위로로 전해지더라고요. 또 이 영화 따뜻한 위로에 할머니표 무공의 웃음까지 아낌없이 퍼줍니다. 할머님들이 극중에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내주신 오늘의 일용할 설렘 찾기를 하러 이분들이 뻘뻘뻘 돌아다니시는데 많은 분들이 잊고 사셨던 일생의 즐거움 이 영화를 통해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7곡판 소주 칵테일 쏘요부터 노래자랑 나가기, 시장 간판 읽기 등등등 할머님들의 일상을 보고 있으면 입꼬리가 광대에 자연스럽게 찍힌 여러분의 모습 발견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글은 서툴러서 배우는 입장이시지만 인생 박사로 우리에게 귀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예요. 오지게 귀엽게 나이 들어가는 할머니들의 웰 에이징 가이드 궁금하시다면 보니! 네, 이 밖에도 임시완이 제대 직후 선택한 드라마와 같은 이름으로 화제가 됐었죠. 사랑에도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없는 남과 여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 타이는 지옥이다. 인기 애니메이션 논논 비오리의 최초 극장판, 귀여운 시골 소녀들의 오키나와 여행기를 그린 사랑스러운 일상 힐링 코미디 극장판 논논 비오리 베케이션. 연문 견자단지연의 시공 초월 무림 액션. 현대 홍콩에서 환생한 한 남자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40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빙봉엽 시공행자.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나만 몰랐던 아내의 모습이 밝혀진다. 베로니크 오발드의 소설을 영화한 내 아내의 비밀 등등 다양한 신작들이 장르별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아래 경로 통해서 올레TV 신작들 다양하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주 집중해서 보니 영화는 어떤 영화일지 바로 공개해볼까요? It has begun. 천재적인 두뇌를 지녔지만 선천적으로 뼈가 잘 부서지는 유리남자 미스터 글래스와 바로 그 글래스가 일으킨 열차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강철 체력 생존자 데이빗. 영화 언브레이커블을 통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이 두 남자 기억하시나요? 또한 통제 불가한 괴력을 지닌 비스트까지 총 24개의 인격을 지닌 영화 23 아이덴티티 속 케빈도 기억하시죠? He's very weak. 자신을 슈퍼히어로라고 믿는 이 세 남자가 드디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이들은 또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히어로 3부작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믿고 구매 들어가는 감독님이죠. 나이트 샤말란 감독. 이 이름만 듣고도 옳다커니 하시는 분들 더 이상 설명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올레TV 바로 보기를 통해서 지금 당장 영화 확인 가능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 중에 우리 집 올레TV 우측 상단 바로 보기 버튼 옆 찜하기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찜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해 두셨다가 무스쇼 다 보신 후에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네. 얼마나 기다렸길래? 영화 시즌 때부터 우리를 정말 쥐락펴락하시는 샤말란 감독님이 드디어 히어로 3부작 그 시작이 2000년 개봉한 언브레이커블이고 그쵸? 두 번째 이야기인 23 아이덴티티가 2017년 개봉이니까 장장 19년에 걸친 샤말란표 히어로 이야기의 조각이 드디어 이 영화
글래스로 맞춰집니다. 19년을. 맞아요. 이 언브레이커블이랑 23 아이덴티티를 재밌게 본 분들은 아니 뭐 일단 봤으면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인정. 이 작품들 보신 분들은 무조건 글래스를 보셔야 하고요. 안 보신 분들은 미안한데 오늘은 앞에 거 정주행하고 오세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엄청난 재미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일단 M. 나이트 샤말란이라는 이름 엄청난 세계를 만드신 분이고요. 서스펜스 스릴러의 대가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매력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이분 인도 출신의 미국인이시고요. 원래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인도 의사가 될 뻔했지만 영화가 너무 좋아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뉴욕대 영화학과로 전공을 하러 갑니다. 그 이후 40편이 넘는 단편을 쓰시기도 했고요. 이 이후로 쓸 수도 있는 여러 장편들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 1년 넘게 쓴 한 시나리오를 디즈니에서 알아봅니다. 관객들을 사로잡고 아카데미를 사로잡고 이분을 유명 감독으로 만든 식스센스. 데뷔 작품이 전설의 작품이 되어버린 케이스였죠. 이 이후 샤말란 감독님은 언브레이커블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자신만의 히어로 무비 시리즈를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2000년에 무려 나온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 재밌거든요. 매니아도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그런 게 기대만큼 흥행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기대만큼 흥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참 의아하죠. 참 의아하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대박잼 영화인데 의아하게도 잘 안 돼서 무기한 연기 되는 듯 했었죠. Do this another time. Don't lie. 그러다가 스릴러의 또 다른 대가 집단이죠. 겟아웃, 해피 데스데이를 만든 블룸하우스와 함께 손을 잡고서 2015년 더 비지트를 만들면서 역시네 샤말란이 돌아왔네 이런 극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재기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제임스 맥어보이의 정말 미친 다중인격 연기를 볼 수 있는 23 아이덴티티를 딱 만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말입니다. 이 영화 자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끝까지 다 보잖아요. 그 당시 영화관의 관객분들, 특히 영화 올드 팬분들 깜짝 놀라고요. 탄성을 내지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Mr. Glass.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놀랐느냐? 완벽하게 독립된 스토리로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모두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샤말란 감독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리고 멈춘 줄 알았던 히어로 3부작 중 2편에 해당하는 이야기였다. 이 사실이 23 아이덴티티 마지막 쿠키 영상에 딱 밝혀진 거죠. 소름. 정말 이거는 언브레이커블을 좋아하셨던 영화 올드 팬들에게는 소름, 해당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언브레이커블이라는 숨겨진 꿀잼 영화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던 엄청난 장면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17년 만에 예고편 없이 공개된 속편, 그 이후 23 아이덴티티 시대 배경으로부터 3주 뒤, 그리고 언브레이커블로부터 19년 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글래스라는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됐던 거죠. My name is Patricia. 사실 저는 강철 신체진인 데이빗이랑 악당 미스터 글래스 그리고 그 초인인 비스트 이 세 명의 초인들이 드디어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벤져스 저리 가라는 이런 뭐랄까요 샤말란표 히어로물이 탄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저의 추측을 그야말로 글래스 깨지듯이 산산조각 부서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샤말란에게서 굳이 이런 마블스러운 히어로들이 힘대결하는 그런 영화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샤말란 감독만이 들려줄 수 있는 히어로에 대한 생각 또 그런 세계관이 긴장감 있게 잘 드러나는 영화라서 저는 진짜 이 감독이야말로 초인이구나 히어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 영화는 기존 우리가 익숙한 히어로 영화의 문법을 전혀 따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CG 거의 없죠. 그리고 액션도 굉장히 투박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영화 글래스는 분명한 히어로 영화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히어로 영화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확실한 히어로 영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데요. 실제 이 영화는 히어로물이라는 장르의 전형성을 모두 이용하고 있어요. 히어로, 악당, 괴물이 있고요. 히어로들을 억누르려는 움직임까지. 히어로 장르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자유자재로 활용합니다. How do you know who's good and who's bad, David? 영화 초반이 지나면 누가 봐도 초인인 사람들, 정신병원에 무슨 일인지 갇히게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히어로물이라면 이때부터 이제 서로 적대 관계를 한다던가 나쁜 애들끼리 동맹을 맺으면서 멋있게 싸워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스테이플 박사라는 분이 등장해서 이런 대사를 해요. I specialize in a particular type of delusion of grandeur. I specialize in those individuals who believe they are superheroes. 그러면서 이들에게 당신은 초인이 아닌 과대망상 환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 대사가 나오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비스트와 데이빗은 진짜 박사 말이 맞나? 자기네들이 전작에 한 일이 있는데도 그 말을 듣는데 설득이 되는 거예요. If superheroes exist, why are there only 3 of you? 아, 그래. 실제로 다른 일이었는데 내가 초인이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내가 착각했을 수 있어.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의심을 하니까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분들 역시 우리도 의심하게 되죠. 의심이 돼요. 맞아요. 히어로란 무엇인가? 초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봤던 장면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속았던 건가? 굉장히 미스테리함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희한한 요소들을 통해서 CG가 없이도 히어로들 간의 초능력 격돌이 없이도 영화는 짜릿하고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을 관객들에게 선사합니다. 결국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샤말란 감독이 내놓는 초인 그리고 히어로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 같은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끝까지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역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초인들의 이런 모습을 다루고 싶었구나 하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자세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결말을 말해야 이야기를 말하면 안 돼요. 난 결말을 말하면 안 돼요. 이 영화는 스포라면 거의 고속감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의미에서 그래. 이번에는 좀 우리가 여러분들 댓글에 답을 하면서 스포를 한번 피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화 글래스 또는 3부작 언브레이커블 또 23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마구마구 올려주시면요. 올려주실 동안 잠시 후 한 분 선정해서 드릴 선물 뽐뿌 들어가 볼게요. 클래스가 다른 영화 글래스가 새겨진 한정판 머그컵 세트 준비됐습니다. 일단 아래 기간 동안 영화 글래스를 구매하신 후에 응모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는 경품이고요. 이곳에 저희가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오 아래부터 이렇게 올라오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너무 멋있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 신기하다. 갖고 싶다. 요즘은 참 기술이 좋아. 우와. 여러분 이 머그컵을 드린다는 거야. 갖고 싶으신 분들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영화도 보시고 득템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겨울서점이 헐 대박. 글래스도 반전 영화인가요? 이렇게 어려워. 반전 영화를 반전 영화다 맞다 아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거 스포잖아요. 자체가 스포니까 이건 말할 수 없어요. 네. 글래스는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의 후속작이고요. M 나이트 샤말란 감독님은 반전 영화 참 잘 만드는 감독님이시죠. 네. 블랙스와님이 개봉 순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재미나게 보는 순서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개봉 순으로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정주행을 추천드립니다. 개봉 순서가 영화의 실제 시간 순서거든요. 그쵸. 처음부터 쭉 보시는 게 언브레이커블, 23 아이덴티티 그리고 글래스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할 거예요. 샤말란 감독님이 자기 영화에서 카메오로 자주 등장하신다는데 이번에도 나오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또 샤말란 감독님 영화 많이 보시는 분인가 봐요. 영화 속에 카메오를 굉장히 즐기시잖아요, 이 감독님이. 그럼요. 또 연기 욕심 은근히 있으죠.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배우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 식스센스에서 꼬마 주인공의 주치의로 출연하는데 이어서 자신이 만든 작품에 어김없이 또 등장을 하시죠. 최근작인 23 아이덴티티에서 정신과 의사인 그 플래처 박사의 제자로 꽤 오랜 시간 나오시더니 이번에도 꽤 오랜 시간 연기 욕심을 내십니다. 내시죠. 네. 데이빗이 산책 나가려고 하는데 과거에 자신이 했던 그 양아치 짓을 언급하면서 데이빗 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상점 고객으로 등장해요. 이 정도는 스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독님은 영화 배우에서 칭찬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모르죠. 그렇죠. 감독님의 연기는 또 주변 분들이 또 모르죠. 또 연기하면 우리 이 말 해야죠. 연기하면 이번 영화에서 엄청난 연기하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정말 힘들린 연기를 선보인 제임스 맥어보이. 네. 24개의 인격을 갖고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잖아요. 사실 전작 23 아이덴티티에서는 24개의 자아를 갖고 있는 케빈 웬델 크럼이라는 배우 캐릭터를 연기했음에도 실제 작품에서 조명받은 인격은 9개였어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무려 20개의 인격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원래는 23개를 연기를 했대요.
근데 편집 과정에서 3개는 덜어냈다 그러고요. 영화 속에서는 20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I ain't no bad hombre to know. Everybody's gonna tell you that I got a big mouth, though. I spoiled the end of movies. Ain't true. Everybody knows the priest dies at the end of The Exorcist. The American sublime. Do you even know what that means? No. 하나 더 칭찬해주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 그런 대단한 연기를 영화가 엄청 조명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배우가 힘을 들여서 연기를 하면 감독님도 고마우니까 그쵸. 오랫동안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찍기도 하고 맞아요. 잘 봐라, 이게 아주 잘하는 연기다 이렇게 맞아요.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영화는 영화의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이 연기를 보여줘요. 적당한 길이, 적당한 순간에 잠깐 보여주기 때문에 감독님의 연출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텐데 자제력, 그리고 감독님이 이렇게 자제하기로 했을 때 배우가 오케이 영화가 먼저죠 하는 그런 동의하는 마음들, 이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글래스가 완성된 것 같아서 영화 팬으로서 거기에 굉장히 박수 쳐드리고 싶었어요. 놀라운 연기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영화에서 초인들이 핑크빛 정신병원에 있는 거 보고 심상치 않구나 느꼈어요. 아, 여기는 원래 어떤 곳인가요? 진짜 아니에요? 이것도 또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어요. 네. 실제 글래스의 기본적인 로케이션 촬영은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랑 똑같이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디테일한 거긴 하지만 영화의 배경 모두 똑같은 곳에서 찍었고요. 방금 언급하신 글래스의 3명이 등장하는 그 정신병원 있죠. 그거 실제 정신병원이에요. 영화 속에서는 레이븐 힐 메모리얼이라는 정신병원으로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알렌타운 주립병원이라고 불렸고요. 1913년부터 무려 얼마 전이었던 2010년까지 실제 정신병원으로 운영이 되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100년 가까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오싹하고 으스스한 분위기,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갖고 있었던 그 고풍스럽고 독특한 색감들, 아주 역사적인 건물이라 그래요. 네. 그 안에 남겨져 있던 독특한 느낌들에 샤말란 감독님이 완전 반해버렸다 그러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3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그 핑크빛 공간, 그거 세트장이 아니고요. 그 정신병원의 환자분들이 휴게실로 쓰시던 방이라 그래요. 그 그대로 활용하셨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느끼시는 어떤 그런 나를 무섭게 만드는 배경들, 실제 역사적인 장소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글래스를 보다 보면 아차 하고 대치 뽑을 만한 장면이 등장하나요?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 다 보셨으면 등장합니다. 그쵸. 내가 놓쳤다. 다 등장해요. 정말 이건 영화 보셔야 되고요. 언브레이커블에 이어지는 이야기면 그때 배우들이 다시 나오나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샤말란 감독님이 의리가 이렇게 있으세요. 그니까요. 의리남이셔요. 진짜 의리남이세요. 네. 본인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1탄에 함께 해줬던 배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배우들을 그대로 기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바로 전작에 출연했었던 케이시 역할을 맡았던 아냐 테일러 조이, 바로 전작이니까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00년 언브레이커블에 나왔던 번의 아들로 출연했던 스펜서 트리트 클락,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그대로 등장하시고요. 또 재밌게도 사무엘 L 잭슨, 글래스의 어머니로 출연했던 샬레인 우다드까지 이번 영화에 그대로 돌아오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샬레인 우다드라는 배우, 사무엘 L 잭슨의 어머니를 연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분이 사무엘 L 잭슨보다 5살이 어려요. 그래서 2000년 영화를 봐도 이분이 굉장히 젊거든요. 굉장히 젊은데 분장을 하고 할머니 연기를 하세요. 지금은 그래서 그나마 나이가 좀 드신 상태로 등장했기 때문에 60대 나이로 등장하셔서 그래도 할머니 모습이 자연스럽긴 한데 여전히 극중 등장하는 글래스보다 5살 어린 배우라는 사실, 근데 엄마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이거 알고 보시면 언브레이커블과 글래스 은근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원일기의 인력이랑 복귀 할머니 같은,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와, 디넨 브루스님 진짜 센스 짱이다. 캐릭터로 보셔야 돼요. 캐릭터로. 네. 굉장히 놀라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글래스 올레 TV로 볼 수 있나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보실 수 있어요. 너무 하실 수 있어요. 네, 너무. 정말 이 영화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이트 샤말란의 다른 영화들 같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샤말란 감독의 대표작이죠. 식스센스, 언브레이커블, 사인, 빌리지, 더 비지트, 그리고 23 아이덴티티 모두 올레 TV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중에 식스센스, 언브레이커블, 사인, 빌리지는 바로 여기 언제나 뜨는 이 친구
프라임 무비팩으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샤말란 키워드로 푸무팩 본전 찾기 들어가 보세요. 네, 그런가 하면 샤말란 감독에게 다시 3부작을 만들 수 있도록 탄력을 준 바로 그 영화 더 비지트와 이번 작품 글래스를 만든 곳이죠. 설명이 필요 없는 호러 명가, 스릴러 잘하는 집, 블룸하우스의 신작, 겟아웃 감독의 최신작 어스가 아래 기간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어머나. 다들 극장에서 난리 난 거 알고 계시죠? 난리였거든요. 겟아웃도 엄청났는데 겟아웃보다 더 재밌고 더 무섭대요. 호러 마니아들 소리 지르면서 예약 판매 고고하세요. 딘 앰브로스님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천재 이승국의 스마트하게 영화 즐기는 방법 확인하고 올게요. 천재 이승국이 알려드리는 스마트한 올레드 TV 즐기기 영화 글래스 편. 일단 홈 메뉴를 통해서 영화 시리즈 들어가시고요. 최신 영화 그리고 글래스 누르시면 되고요. 우리 집 올레드 TV 우측 상단 바로 보기 버튼 옆에 찜하기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무스쇼에서 글래스가 소개되고 있을 때나 올레드 TV에서 예고편을 만나셨을 때 바로 이 찜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뒤 오늘의 추천 좌측에 있는 우리 집 TV 메뉴 중 최근 시청 목록 밑에 있는 찜한 목록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 글래스가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찜해두셨다가 언제 어느 때든 생각나실 때 그리고 시간이 되실 때 찾아서 재밌게 감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 모바일과 TV, 이어보기 역시 가능하니까요. 구매하신 뒤에는 이 이어보기 기능을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글래스만의 울림 쭉 이어서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레드 TV의 수많은 컨텐츠들 뭐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될 때 안성맞춤인 기능이 있죠. 컨텐츠 정렬 기능 역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메뉴를 둘러보시다가 화면 우하단에 정렬 옵션 표시가 뜰 때 리모컨에 있는 연관 버튼을 누르시면 각 컨텐츠들의 정렬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최신 영화, 해외 드라마 모두 최신 순, 별점 순, 그리고 가나다 순의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기 탑10은 일간, 그리고 주간 시청 순위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옵션에 따라서 쫙 정렬된 컨텐츠들 더욱 쉽고 편하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천재 이승국의 스마트한 올레드 TV 즐기기까지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즐거운 영화 감상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다음 코너들 또 안내해 드려볼까요? 매주 승현 씨의 엣지가 폭발하는 코너입니다. 무비 스타일과 한 번 빠져들면 절대 겟아웃 할 수 없는 많이 하는 형들 인 골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차례대로 만나볼까요? 올레드 TV